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111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풀이 계속합니다. 5번부터. 저는 1분이셨어요. 계속 갈게요. 일반 전표 중에 오류가 있었대요. 그래서 내용 검토해서 수정할 건 수정하고 삭제할 건 삭제하고 추가 입력할 건 추가 입력해라. 뭐 여기 있는 건 아까랑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월 5일 날 가볼게요. 뭐야? 왜 안 움직여? 왜 안 움직이는 게 또? 이게 건드려졌구나 또. 자, 엉뚱한 게 딴 게 건드려졌어요. 딴 게.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10월 5일 날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될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할 건물에 대한 방화문 설치비 1,300만 원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였다.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5일 날 가보면 05일 날 가보면 차변에 수선비 비용 처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원래는 자본적 지출이래. 그리고 건물에 대한 지출이죠. 건물에 대한 지출이니까 이거를 건물로 바꿔주면 됩니다. 다른 거 건들 필요 없죠. 요거 하나만 딱 고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수선비로 되어 있던 걸 건물로 바꿔주면 끝나는 거고요. 또는 써놨죠. 이건 뭐냐면 대변의 현금이니까 출금 전표로 이렇게 해도 된다 이거죠. 요거를 어디 갔어? 요거를 차변 대변 다 안 적고 굳이 이거 싹 지우고, 어떤 사람은 또 무조건 지우라고 그러더만, 무조건 지우고 여기다 출금 그래놓고 건물 그래서 130 적어도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사업용 신용카드 삼성카드로 결제한 복리후생비가 영업부 부서 회식대금이 아니라 영업부의 거래처를 접대할 목적으로 지출한 거다. 그러니까 복리후생비가 아니고 813 접대비. 그럼 이걸로 바꿔주라는 얘기죠. 복리후생비는 지우고 복리후생비를 접대비로 바꿔주면 끝납니다. 다른 거 건들 필요가 없죠. 날짜 13일 날 가보면 여기 차변에 복리후생비 돼 있잖아요. 다른 거 건들 필요 없고 얘만 그냥 813 딱 바꿔주면 끝나는 거죠. 접대비로. 얘만 접대비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것도 새로 지우고 입력할 필요 없잖아요. 틀린 것만 딱 고쳐주면 돼. 이것도 지우고 입력해라 이런 사람도 있더만. 답답해 죽겠어. 여러분, 그러니까 저 만난 사람 복 받은 줄 아셔요. 그 다음 결산 갑니다. 결산. 여기 있는 건 아까는 똑같아요. 뭐 적유 생략해라, 부가세 고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 자, 결산 가는데 중요한 게 있죠. 또 결산은 수동 결산이 있고 자동 결산이 있습니다. 수동부터 하는 거죠. 이때 자동 회계 2급 범위에서는 기대감이 있죠. 기대감, 합격 기대감 끝나면 전표 추가 F3번 전표 추가해주면 됩니다. 자, 기대감인데 이번 이 기간 경과분 미수이자 이자 보이니까 이거 수동이죠. 일반 전표에다 그냥 적으면 돼요. 12월 31일자 미수이자 발생했는데 회계 처리가 안 돼 있다. 그럼 미수라는 글자를 보자마자가 머릿속에는 자산이 떠올라야 되겠죠. 자산은 차변의 미수 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이죠. 그러니까 이자니까 이자 수익. 그래서 일반 전표 12월 31일자로 여기 있는 분계 다 지우고, 자, 차변에 미수 수익을 적어주고 금액은 얼마였더라? 150만 원이래요. 여기 아니고. 그리고 대변에 이자 수익 됐죠? 자, 다음 문제. 뒷면이네. 또 넘어가. 단기에 납부하고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 보험료 중 선급액, 다른 말로 미경과액이라고 하죠. 분계를 하시오 그랬어. 자,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그럼 지급할 때, 납부할 때 차변에 보험료라고 했었겠죠. 차변에 보험료라고 했었고, 오늘 그 중에 미경과분을 빼주는 거죠. 그리고 내년 거니까 선급 비용으로, 이게 선급분이 차기분이잖아요. 미경과분이면서 차기분이죠. 그죠? 그래서 뭐 입력하니 많이 해보는 거잖아요. 물론 수동이지 참. 물론 수동입니다. 그래서 어느 변부터 쓰든 상관없어요. 차변의 선급 비용 금액이 12만원. 그리고 대변의 보험료라고 치고 800번대까지 내려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800번대 보험료 내려와야 됩니다. 자주 쓰는 건 코드를 외워버리는 게 좋다 이거죠. 됐죠? 근데 여기서도 요즘 회계 2급도 만만치 않은데요. 여기는 비용 처리했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아닌데? 잠깐만요. 자, 어떤 문제는 이런 것도 있어. 여기를 비용으로 처리한 게 아니라 자산으로 처리했다.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있어요. 즉 지급했을 때
회계이급도 이런 게 나와요. 지급했을 때 보험료로 처리, 여기는 보험료로 처리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급비용으로 처리한 거지. 근데 여기는 얼마 줬었나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으니까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12만 원인데 이게 만약에 60만 원 줬었다고 쳐. 60만 원. 60만 원 줬었다고 쳐요. 그럼 성급 비용으로 60만 원 처리한 거예요. 이게 1년분이야. 1년분이에요. 그럼 60만 원 중에 12만 원이 이게 미경과분이면 바꿔 말하면 경과액은 얼마란 얘기예요? 60만 원은 이제 제가 임의로 준 거고요. 그럼 60만 원에서 12만 원 뺀 48만 원은 경과됐다 이 얘기죠. 그렇게 가정하고, 자, 결산 때 무슨 분계해야 돼 여기서는? 자, 2분계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공부를 제대로 한 겁니다. 공부를 제대로 잘 하시는 거예요. 자, 자산처리법이다 이럴 때는 선급, 이거 처음부터 미리 준 거 미경과로 본 거잖아요. 그런데 결산 때까지 시간이 지나가면서 기간이 경과된 만큼 빼줘야죠. 그럼 경과액을 48만 원 가정하면 48만 원을 빼줘야 됩니다. 그 성급 비용을 없애줘야 됩니다. 없애주고, 그리고 지나간 만큼은 차변에 보험료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분계까지 여러분이 나는 알 수 있어. 뭐 여기 대변에 현금이든 예금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선급비용 처리했다가 선급비용 없어지고 보험료로 대체하는 이 분계와 지금 이거 비용 처리했다가 미경과액을, 이건 미경과액이잖아요. 미경과액을 빼주고 선급보험료로 바꿔주는, 선급비용으로 바꿔주는 이 분계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면 공부를 제대로 하신 겁니다. 합격 준비가 다 된 겁니다. 근데 모르겠다. 그러면 곤란하죠. 그럼 공부 더 하셔야 돼요. 그럼 공부 더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네. 이것도 수동이네. 이것도 수동. 자동. 여기다 대손 설정하는 거, 이건 자동이죠. 그죠? 이건 자동. 수동입니다. 단기 운용 목적으로 기유의 주식을 천주. 액면 금액은 필요 없죠. 액면은 언제 필요하냐? 액면 언제 필요하죠? 배당금 계산할 때. 근데 우리 시험은 안 나오죠. 근데 어쨌든 1,000원 천주를 1,500원에 구입했었고, 오늘 기말 공정가치가 1,600원. 1,500원씩 샀는데 1,600원 됐으니까 올랐잖아요. 여기 올랐죠. 그죠? 그럼 주당 100원 이익이잖아요. 100원 이익에 1,000주래매. 그럼 10만 원 이익이죠. 평가 이익 대변. 수익은 대변이니까. 그 순간 그냥 그것만 딱 보는 순간, 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을 써주고 1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써주면 끝나는 거죠. 자, 단기 운용 목적이라고 돼 있었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인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회계 2급에서는 매도 가능 증권 안 나오잖아요. 매도 가능 증권 회계 2급은 안 나옵니다. 단기 매매 증권만 나오지. 그 다음 대손 나왔죠. 대손 기말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 받으러 옴에 대하여만, 요즘은 아예 이렇게 나오더만. 아예 1%를 충당금 설정하시오. 자동이죠. 자동인데 나는 그냥 직접 손으로 수동으로 할래요. 안 말립니다. 차 타고 가라고 차를 줬는데 나 걸어갈래요. 그냥 걸어간대. 뭐 상관없어요. 가기만 하면 되니까. 어쨌든 자동인데요. 자, 봅니다. 그래서 자동은요, 메인 화면 찍고 결산 자료 입력을 열어서 엔터 치면 1월부터 12월. 아니요, 그럴게요. 다른 건 보지 마시고 상단에 대손상가 아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맞나? 이거 아닌 것 같다. 잠깐만요. 다시 제가 요걸로 해서 다시 볼게요. 그래도 똑같네. 어쨌든 요거는 진짜 백데이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게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 옴이죠. 제가 이걸 고친다고 고쳐놓은 것 같은데 이것도 잘못 고쳤나 보네. 뭔가 안 맞네. 안 맞네. 이 마이너스 43,000원 되게 만들어 놨었는데 제가, 아이 참말로. 어쨌든 1% 맞죠.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한 게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 옴이잖아요. 그럼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 옴만 냅두고 나머지는 밑에 있는 건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워야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여기 대하여만이라는 말이 없어서, 만이라는 말이 없고 그냥 외상매출금 받으러 옴에 대하여 1% 충당금 설정해 이랬거든요. 그럴 때 어떤 분이, 유명하신 분이 요거 두 개만 놔두고 나머지는 지워라가 아니라 냅둬도 돼요 그랬어요. 근데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더군다나 만이라고 돼 있으니까 무조건 지우는 게 맞지요. 지우는 게 맞는데 나중에 진짜 실무에 나가도 지금 여기서 요구한 건 매출 채권이죠. 그럼 요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삭제하는 게 맞는 거예요. 무조건. 왜냐하면
채권들이 이렇게 많은데 많다고 무조건 다 대손 설정하는 거 아니에요. 채권이라고 무조건 다 대손 예상하는 게 아니에요. 뭐만 하냐?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여기 요건이 있어요. 요건 대손됐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런 요건을 충족한 것만 대손 예상하는 거예요. 그 만약에 대여금이나 미수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설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분이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 보고 제가 실망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나중에 실무에 나가면 얼마나 욕먹는데 이거 큰일 납니다. 여기서는 지금 제가 진짜 백데이터가 아니라 숫자는 잘못돼 있어요.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결산 반영. 방법만 알면 되니까. 결산 반영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눌러주면 되고요. 아니면 직접 입력하려면 판관비 중에 대손상각 있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입력해 주면 되는데 이 숫자는 보지 마세요. 시험 보는 숫자하고는 달라요. 여기 보니까 여기 제가 요거는 맞춰놨거든요. 요거 맞춰놔가지고 요 금액이 나오게 만들어놨는데 뭐가 안 맞네. 어쨌든 결산 반영했죠. 그럼 더 이상 없으니까 이제 대손은 지금 했잖아요. 그럼 더 이상 없으면 전표 추가. 숫자는 보지 마시고 방법만 보세요. 그리고 일반 전표 가서 12월 31일자 물론 여기다 직접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두 개를 만들어도 되지만 자 자동으로 했으면 조회 누르면 대손분계 돼 있죠. 대손분계 금액은 보지 마시고 이게 대손분계가 자동으로 불러와지면 끝난 겁니다. 됐죠? 자 그래가지고 끝. 자 그다음에 이 데이터는 안 맞는 건 이해하시고 진짜 데이터가 아니니까 그다음 장부 조회죠. 이제 조회하는 건데 조회 문제가 회계 2급 1급에는 나오죠. 근데 요거는 제가 백데이터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일단 보세요. 3월 달에 외상 매출한 건수가 몇 건이냐. 여기서 포인트는 외상 매출한 건수죠. 외상 매출금. 근데 내역을 알아야 돼. 그럼 이거는 아니 어딜 봐야지. 3월만 보면 왠지 월계표를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외상 매출금이니까 이건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별원장 이걸 봐야 될 것도 같고. 그럼 다 뒤져봐요. 막 뒤져 그냥 까이까 뒤져 1계표 월계표 가봐요. 한번 가서 월계표 클릭하고요. 3월이니까 0303 딱 열어봐요. 그래 놓고 나서 물론 이걸 다시 1계표를 이 상태에서 0301, 0331 이렇게 눌러도 되긴 돼요. 되지만 월계표 누르고 0303 하면 빠릅니다. 그래 외상매출이니까 외상매출금 일단 클릭해봐요. 그 상태 여기서 아무것도 안 보이죠. 봐봤자 뭐 보이는 게 있어야지. 근데 더블 클릭해봐요. 더블 클릭을 딱 하면 내역이 떠요. 그럼 몇 건이구나 이렇게 떠요. 근데 이 중에 중요한 건 여기 차변에 보면 차변과 대변이 있는데 이게 지금 외상매출금이잖아요. 이게 외상매출금 자산 계정이죠. 자산 계정이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이렇게. 그리고 첫 번째 줄은 전기 2월이에요. 2월 된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요것이 이번 달에 매출한 거고 대변에 있는 게 회수한 거. 차변 쪽에 있는 게 외상 매출한 거고 대변에 있는 게 외상대금 회수한 거다. 이게 머릿속에 그려져야죠. 이게 공부가 된 사람은 이게 그려져야 됩니다. 근데 물어본 게 뭐였냐면 외상 매출 건수죠. 건수니까 여기서는 요게 지금 저는 여기 저는 두 건인데 저는 진짜 백데이터가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3건이래. 그죠? 3건이래 3건. 아니면 또 딴 걸 보자. 지금 그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지금 제 데이터는 2건이죠. 그죠? 아니면 계정별원장 가봐요. 계정별원장 가서 0301, 0331 열고 계정 과목은 108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 열었을 때 저는 2건. 아까랑 똑같죠. 그러니까 아까 월계표 들어가서 더블 클릭해서 보는 화면하고 지금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딜 봐야 되는지 반드시 어딜 봐야 되는지가 정해진 건 아니다. 월계표를 보든지 계정별원장을 보든지 똑같아요. 상관없어요. 어쨌든 저는 2건이지만 시험 볼 때는 3건이었죠. 왜냐하면 저는 진짜 백데이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2건이라고 입력해 주면 되고 그다음 얘는 또 뭐야? 거래처 자담 상사에 대한 선급금이 얼마냐. 자 여기서 포인트 키워드 포인트는 자담 상사 이것도 많이 들었던 건데 자담 즉 거래처 명이 나올 때는 거래처 원장입니다. 거래처 원장이죠. 거래처 원장. 그래서 거래처 원장을 가요. 거래처 원장을 가서 6월 말 현재. 여기서 6월 말 현재면 1월부터 6월이에요. 6월부터 1월부터지 1월 0101에서 0630. 그리고 계정 과목이 뭐였죠?
선급금. 계정 과목이 선급금. F2번 누르고 선급금 치든지 아니면 저처럼 코드를 외우든지. 그럼 저는 이게 진짜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여기 자담이 있었단 얘기죠. 그죠? 자담이 있었단 얘기고, 잔액이 얼마인지 이런 게 나오겠죠? 이런 거 보면 되니까. 그래서 잔액을 봤더니 520이래요. 여기 저는 아니에요. 저는 이거 자담으로 바꾸면 이게 답이 될 뻔했네. 자담으로 바꿨으면 답이 될 뻔했네. 기출문제 백데이터가 조금씩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 옛날 거 갖다가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 현금과 관련해서 현금 상반 1월에서 2월 중 입금액이 가장 많은 달의 입금액과 출금액이 가장 많은 달의 출금액과의 차액은 얼마냐. 마이너스로 적지 말 것. 여기서 키워드 가장 많은 이런 거잖아요. 가장 많은 이런 거 나오면 총계정원장을 봐라 라고 했죠. 물론 총계정원장 안 보고 다른 데서 보고 해도 돼. 답만 나오면 돼. 중요한 건 현금이 입금된 거와 출금된 거 합계를 알아야 되죠. 확인해 봅시다. 총계정원장 가봅시다. 총계정원장 가서, 자, 이게 상반기니까 0101에서 0630 1월부터 6월까지 계정과목 현금, 그리고 엔터 치면 오른쪽에 1월부터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데가 어딨어. 차변이 입금이고 대변이 출금이잖아요. 입금 중에 제일 큰 거 찾고요. 저는 1월인데 시험 볼 때는 안 맞겠지. 그 다음 출금 제일 큰 건 그것도 1월인데 출금이 더 많네. 어쨌든 입금 출금 몇 월인지 이렇게 여기 확인하면 되죠. 차변 쪽이 입금이고 대변 쪽이 출금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딜 보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시험 볼 때는 5월 달이 제일 많아, 입금이 제일 많았고 출금은 2월 달이 제일 많았대요. 그거 4,400에서 2,060을 뺐더니 23400이래요. 요걸 입력하면 되지 뭐. 그죠? 요거를, 그리고 이제 답안 작성. 이제 실무 다 했거든요.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실무 다 했으면 이론으로 가야지. 그죠? 이론 그럼 다 풀었다고 쳐. 그 다음 답안 작성. 진짜 백데이터가 아니니까 답안 작성하는 메뉴는 없죠. 여기 답안 작성, 그리고 여기 USB 제출하는 거. 요거는 진짜 백데이터가 나오면, 즉 확정 답안이 발표되면 제가 또 저희 카페에다가 이쁘게 찍어서 또 올릴 테니까, 지금은 이제 가답안으로 그냥 올리는 거라 뭐 그건 연습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나중에 확정답안 발표 후에 저희 카페로 오시면 이쁘게 화질도 좋게 해서 찍어서 올릴게요. 자, 일단 실무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은 또 5분 정도 시간 재고 이론 15개를 여러분 실력대로 찍지 말고 풀어보세요. 한번 풀어보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